네, 상권에 관한 이론. 상권 이론에서는요, 이론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네. 이 사람 이름이 또 나와. 네. 항상 제가 나오면 뼈대 되는 걸 항상 먼저 정리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름부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탈러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탈러.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레일리예요. 레일리.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이 컨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네. 머리 아플 것 같기도 해. 내가 봐도 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좀 이해가 돼요, 이거는.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상권 이론에서는 전 네 이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뭐 저 이론에 대한 디테일한 걸 안 물어봐요. 우리가 뭐 저기 학자들도 아니고 저기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그럼 크리스탈러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만 알면 됩니다. 항상 레일리의 이론 중에 핵심 되는 것만 알면 되지 부가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학자들의 이론은, 우리 개론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항상 용어의 뜻이라든지 그 이론이 의미하는 그냥 결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성립 과정,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럼 중심지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네.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중심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중심지는 뭐예요? 뭐 하여튼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인가 봐. 맞아요? 중심지가 뭡니까? 이런 걸 답을 하진 않겠지. 시험에서 중심지가 뭡니까? 낼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글자를 바꿔가지고 답을 하겠어요? 그러면 답을 하지 않지. 생각을 해봐봐 한번. 막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거는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 저게. 그럼 시험에는 뭘 물어보냐면, 그럼 중심지가 어떻게 성립돼요? 이걸 물어보겠지. 맞아요? 나중에 제가 줄을 치겠지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중심지가 그럼 어떨 때 성립된다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중심지 성립 과정은 결론이 이거야. 결론부터 알아야 돼. 자, 우리 교재 볼게요. 18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리얼이다. 리얼 찾았어요?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중심지 성립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결론이란 말이야. 이 사람의 결론. 별표해야지. 그래서 자, 결론 보니까 중심지가 성립되는 경우 그래가지고 A번에 보이세요? 네모 박스 안에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다 돼 있죠. 이 말로 하면 어떻게 돼? 그 위에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맞습니까? 이게 결론이다. 일단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네. 이걸 물어본다. 이거를 답으로 주로. 그럼 여기서 용어가 나오네요. 어떤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 또 어떤 용어가 나와? 그럼 그게 좀 뭔지는 알아야 되겠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인데 그게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제가 그런 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중심지는 뭐냐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죠. 학원 중심지예요. 옆에 가면 편의점 있습니까? 저기서 물건 팔고 있잖아요.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재화와 용역을 이렇게 제공하는 장소는 다 중심지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공부하기 전에 중심지는 큰 중심지도 있고 작은 중심지도 있겠네.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그런 게 중심지예요. 그럼 교재 보면 중심지 기억에 있습니까? 중심지 주변 지역이 배후지고 상권이거든. 고객이 존재하는 장소, 배후지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장소 이렇게 돼 있죠. 별로 그거 외울 건 아니다. 그냥 슈퍼, 백화점 다 중심지야. 중심지.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재화의 도달 거리가 나와요.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이거를 외우려고 이제 물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무턱대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 이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 재화의 도달 거리. 이 말은 재화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편의점에 있는 과자를 생각해 보자. 과자가 지 발로 걸어서 갑니까? 아니잖아. 그럼 재화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는 그 재화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바꿔 얘기하면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거리 그러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올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해요. 고객들이 그 가게, 상점, 중심지를 찾아올 수 있는 범위를 뭐라 부른다? 재화의 도달 거리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이 거리라는 거는 최소 거리냐 최대 거리냐라는 게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최소 거리일까 최대 거리일까? 최대 거리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란 고객들이 그 중심지를 찾아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출제자의 마음이야. 표현 방법은 딱 정해진 게 아닌데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자, 그럼 우리 학원의 재화의 도달 범위 봅시다. 만약에 이 무거동 있잖아요. 무거동을 넘었으면 학원에 안 와. 무거동을 넘어서면 그 사람들이 이 학원에 안 와. 그럼 우리 학원의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디까지다? 무거동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안동을 넘어서니까 안 오더라. 그러면 저쪽으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디가 돼요? 성안동. 이해되세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뭔지? 나중에 제가 줄을 치겠습니다만은. 그럼 최소 요구치는 뭐냐? 최소 요구치는, 자, 우리 학원이 유지되려면 학원생이 만약에 100명은 있어야 된다 해볼게요. 100명. 그래, 유지가 돼. 그 최소 요구치란 그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수, 이런 개념이에요. 최소한의 수요, 최소한의 고객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봐.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우리 학원의 최소 요구치가 100명인데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100명이 없어. 그럼 중심지가 성립돼 안 돼?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어떤 지역에 공인중개사 학원이 하나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10만 명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도시 인구가 10만 명이 안 돼. 그럼 중개학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지. 그런 논리로 다 형성되는 거예요. 자, 정자 산하지구에 거기 주거하는 사람이 한 10,000명 돼. 근데 여기 피자집이 하나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피자집 한 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15,000명 있어야 되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기 10,000명 살아. 그럼 피자집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더 커야지. 그래야만이 중심지가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크리스탈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걸 글로 적은 것밖에 없어 이제 내가 말한 내용을. 자, 그 교재 봅니다. 재화의 도달 거리.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고객들이 통행하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무슨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거리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중심지야.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일반적으로 원형을 띱니다.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원형.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그래도 되고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그래도 돼요. 그럼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온다 안 온다? 안 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는 판매량이 0이 되는 경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오니까 여기는 판매가 0이 되는 경계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재화의 도달 범위 밑에 판매량이 0이 되는 범위 보이세요? 줄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수요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수요가 0이 되는 범위예요.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될 것 같아? 0. 그렇지. 판매량 최대 그러면 안 돼. 판매량이 0이 되는 범위야. 재화의 도달 거리는. 판매량 최대 그래도 안 된다. 수요 1 그래도 안 돼요. 판매량이나 수요가 0이 되는 범위라. 거기를 벗어나면 없어 이제. 그게 딱 0이 되는 경계점이야. 멀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딱 0이 되는 경계점이 돼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보겠습니다.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 또는 최소한의 고객 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걸 표현할 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만족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국어라고 그랬다. 그건 국어.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하는 국어야. 의미를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넘기세요. 자, 그럼 넘기시면 거기 비읍 보입니까? 저 박스 쳐놨잖아요. 이거 별거 없어요. 이거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그럼 중심지는 큰 중심지가 있고 작은 중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큰 중심지를 고차라 부를까 저차라 부를까? 고차라 불러야 되겠지. 큰 중심지인데 저차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크면은 고차, 중심지가 작으면 저차, 중간대기는 중차 이렇게 부르자 이 말이야. 중간치기는. 그치? 자, 그럼 봐봐. 그럼 고차 중심지는 큰 중심지라 그랬지. 그럼 큰 중심지의 의미가 뭘까? 고객들이 멀리 있어도 찾아온다는 얘기고요. 상권이 크다는 거야, 상권이 작다는 거야. 크다. 백화점 생각하면 돼. 고차 중심지는 뭐라고? 백화점이에요. 마음대로 생각해 그냥. 대학교 그래도 돼. 그럼 저차 중심지는 뭐냐면 슈퍼. 아시겠어요? 중차는 동네에 있는 탑마트 생각해 그냥.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고차 백화점, 중차 탑마트, 저차 슈퍼다. 정리됐어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해보자. 생각해본다 이제. 자, 서비스가 다양하고 서비스가 풍부한 거는 고차야 저차야? 고차. 서비스가 높아. 고차가 훨씬 서비스 기능이 많아. 고차가 숫자가 많아 저차가 숫자가 많아? 저차가 많지? 고차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해. 피라미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기는 뭐고? 고차고, 여기는 뭐고? 중차고, 여기는 저차가 숫자가 많다고요. 피라미드 형태다. 자, 그 다음 고차 간의 거리가 뭘까요? 저차 간의 거리가 뭘까요? 고차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요. 동네 슈퍼, 온 동네 슈퍼, 동네마다 슈퍼 막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간 거리가 멀다. 고차로 갈수록 멀다. 외울 거다, 외울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백화점, 탑마트, 슈퍼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게 어려우면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야.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예요. 맞아요? 그런 개념이야 다 이게. 자, 그걸 알고 읽으면 돼 이제. 다 알 수 있어. 자, A번 보세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가깝다. 맞아요? 그래. 맞잖아. 고차로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갖는다. 하나만 한 얘기지 뭐. 하나만 한 얘기. 이런 거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자, C번.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피라미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 다 못 찾겠네. 갈수록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네? 피라미드 좀 알아야 되겠네. 피라미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저차로 고차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든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D번 일단 통과. D번 지금 안 해. 자, 2번 보세요. 인구 밀도 증가와 소득 증가 등 경제 활성화는 중심지 간의 간격을 어떻게 할까요? 좁게 하지. 인구가 많아지면 중심지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이제 줄칩니다. 교통이 발달해.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동네 슈퍼 안 가고 차 끌고 백화점 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 중심지가 발달한다, 쇠퇴한다. 쇠퇴.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고 고차 중심지가 발달합니다. 맞아요? 자, G번은 별표하세요. G번은 별표예요. 이 뒤에 또 나올 건데. 자, 소비자의 이용 빈도예요.
자, 고차 중심지는, 자, 고차 중심지라는 거는 큰 상권입니까? 작은 상권입니까? 고차 중심 밑에다가 큰 상권 이렇게 적으세요. 큰 상권이에요. 상권이 커요. 저차 중심지는 작은 상권이에요. 그러면 고차 중심지를 자주 가느냐, 고객들이 저차 중심지를 자주 가느냐, 이 얘기야. 어디를 자주 가? 그렇지. 고차가 백화점이다. 저차는 슈퍼. 그죠? 나는 백화점 더 자주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 얘기하면 안 돼. 그래, 고차 중심지일수록 구매 빈도가 낮아. 저차 중심지일수록 구매 빈도가 높아.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잘 내요. 상권이 클수록 구매 빈도는 낮다. 상권이 작을수록 구매 빈도는 크다. 이렇게 잘 냅니다. 그렇게. 고차 중심지라는 게 상권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상권이 크다는 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멀다, 가깝다. 그 다 같은 얘기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멀다. 상권이 크다는 뜻입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상권이야. 한마디로. 백화점 멀리서도 와, 안 와? 오지. 우리 부산에 있는 센텀 백화점 있죠? 걔는 전국구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맞아요. 서울 사람들도 간다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전국구라니까. 상권이 크지. 맞아요. 그래, 그래.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 그번에 미음은 뭐냐? 미음. 참고로 볼게요. 자, 중심지가 지금 원형이었죠? 원형인데, 만약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국집의 배달하고도 비슷해. 여러분, 만약 중국집에 전화를 했더니, 여기 신정동인데요. 배달됩니까? 했더니, 안 됩니다. 하는데 있어, 없어? 있지? 그건 재화의 도달 범위 밖이란 뜻이에요, 그게. 자, 그럼 여기 홍콩 반점이 있어요. 홍콩 반점. 그럼 홍콩 반점의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홍콩 반점에 와서 짜장면 먹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상해 반점이 있겠지, 상해 반점. 그럼 상해 반점의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렇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또 북경 반점이 있어. 북경 반점.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잖아, 여기도.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홍콩 반점에 전화를 했단 말이야.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 뭐라고 그런다? 재화의 도달 범위 바뀝니다. 배달이 불가하대. 잠깐만, 여기 또 전화했어. 쌍해 반점. 배달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해준다 그러면 안 돼. 재화의 도달 범위 밖이야. 북경 반점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평생까지 짜장면을 못 먹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가 원형일 때는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락되는 부분이. 그럼 이 사람을 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제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뭐 이런 형태다. 그럼 여기 이 사람이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홍콩이고 여기는 상해고 여기는 북경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홍콩 가도 되고 상해 가도 되고 북경 가도 되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 성립이 안 돼.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고객들은 한 곳에만 간다고 가정합니다. 이 크리스탈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중심지가 중첩이 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중심지는 육각형 형태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짠짠짠 해가 육각형 나오죠? 보이세요? 그래서 그 위에 봅니다. 미음에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여기 이 동네에 홍콩 반점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원형도 괜찮거든. 근데 중심지가 홍콩도 있고 북경도 있고 상해도 있잖아. 그때는 어떤 형태를 띈다? 정육각형이 합리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셔도 되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육각형 나오면 합리적인 모양이구나. 중심지가 이렇게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입니다. 별표입니다. 크리스탈러 이론의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자, 크리스탈러는요. 자, 요 중심지, 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자, 이 홍콩 반점이 있어요. 이 안에 같이 북경, 상해 이 하나의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중심지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업종들이 같이 모여있진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옳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 크리스탈레는 유사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걸 설명 못해. 자, 그 교재 볼게요.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로는 점포들 간의 공간 분포에 관한 이론이지만 줄칩니다.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입지하는 현상을 잘 설명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 못해요. 자, 우리 학생동에 가면 가구거리라고 있죠. 가구점들이 모여있잖아요. 크리스탈레는 저런 거 설명 못해요. 그럼 이거는 집적 이익을 설명을 잘하고 있다, 집적 이익을 설명하지 못한다? 집적 이익을 설명 못하고 있어요. 동종 유사한 활동들이 모이는 걸 설명 못해, 크리스탈레는. 이게 크리스탈레의 단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크리스탈레 다 했다, 이제.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크리스탈레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탈레 이론,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 중심지 성립 과정? 그럼 중심지가 어떨 때 성립하는데요?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지금 멍하게 듣고 있으면 안 돼. 스스로 정리하면서 들어야 돼.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클 때 성립한다.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뭔데?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소 거리, 최대 거리? 최대 거리. 최소 요구치는 별로 안 중요하다. 재화의 도달 범위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 거리, 판매량이 0, 수요가 0 이 뜻이에요. 자, 중심지는 고차에서 저차가 있는데 고차 백화점, 중차 동네 마트, 저차 슈퍼 그렇게 생각하고 연상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같은 비슷한 업종들이 모여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집적 이익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다다. 다. 뭐 별거 없어. 이름만 크리스탈레일 뿐이지. 됐어요? 자, 레일리 볼게요. 레일리. 레일리는요, 사실은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계산 문제 나와요. 여기서 보통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상권 이론에서 여기서는 주로 계산 문제가 나와.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럼 이론은 잘 안 내. 그 말은 이론은 너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고요. 뭘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계산을 준비해야 돼. 계산 문제를. 이론은 복잡한 거 안 낸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자, 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기본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기본 내용. 자, 여기가 부산, 울산, 중간에 양산이라는 도시가 있어. 맞나요? 우리 울산에서 부산 가도 양산이 있지. 그럼 부산이라는 이 도시도 중심지입니까? 중심지예요. 울산도 중심지, 양산도 중심지야, 중심지. 자, 그러면 이 양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으로도 쇼핑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울산으로도 뭐 밥을 먹으러 올 수도 있고 쇼핑하러 올 수도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산과 울산은 이 양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쇼핑하러 오세요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레일리라는 사람은 이 두 개의 도시 사이에 두 도시 사이에 한 개의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두 도시가 이 중간에 있는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두 도시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 오라고 막 당기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중심지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아까 크리스탈레는 뭐라고요? 중심지 성립과정. 레일리는요? 중심지 간 상호작용.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 도시가 중간에 양산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영향력의 크기는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거든요. 자,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생각했냐면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거를 생각해요. 만유인력 법칙.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누가 저거 발견했어? 그래, 뉴턴. 네. 뉴턴은 시험에 안 나온다. 뉴턴은 시험에 안 나와.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다고. 만유인력 법칙. 만유인력 법칙이 뭐예요? 사과나무. 그래. 맞아.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있었다. 사과가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사과가 떨어졌네, 하나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야. 얘가 왜 떨어졌지? 뭔가 남다르죠. 얘가 왜 떨어져? 가만히 있는 애가 바람도 안 불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천재들은 뭐가 달라. 일반인들은 야, 사과 맛있겠다, 또 안 떨어지나 이러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뭔가 끌어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은 모든 사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물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그럼 이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이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멀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은 무게에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끌어당김이 세니까. 거리에는요 반비례해요. 그래서 식 이런 식이 나와. 제가 식까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만유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은 무게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비례한다고 하면 분자할까 분모일까? 아까 우리 직가 할 때 제가 그죠? 비례는 항상 분자로 가요. 무게에 비례해요.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봐요.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은 무게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우리 무게는 우리가 관계없거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 적용했단 말이야, 레일리는. 그럼 무게 대신에 뭘 쓰느냐면 인구를 넣습니다. 인구. 그래서 레일리는 두 개의 도시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도시는 이 중간에 있는 도시에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근데 이 영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두 도시가 양산을 끌어당기고 있다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을 이 사람 만유인력이라 안 그러고 소매인력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소매인력. 그래서 이거를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소매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도시가 있다. 두 개의 중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중심지는 가운데 있는 중심지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영향력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교재 봅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185페이지 동그라미 2번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요. 만유인력 법칙 이용 가볍게 줄여서 딱 치고요.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는 모형으로서. 자, 상권의 범위 측정 줄치고 별표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측정하는 모형으로서 두 개 도시 사이에 위치한 지역들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줄칩니다. 지금부터 두 개 도시의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 줄치고요. 그 두 개 동그라미 하세요. 왜 동그라미인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두 개 도시의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는 이 크기를 소매인력이라고도 그러고 흡입력이라고도 그래. 흡입력이 뭔데?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인자가 끌어당길 인자 아닙니까? 크기는 그 뒤에 말이 결론이 돼 이제. 줄칩니다. 두 도시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줄치세요. 이 중심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인구야. 인구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두 도시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레일리가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론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요. 딱 이거 나와. 그냥 이론이 시험으로 나오면 제가 좀 줄친 거 있잖아. 여기서 나온다. 어떻게 내느냐?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잘 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 인구에 비례해. 인구가 아니 생각해봐. 부산 인구가 울산 인구보다 많아 작아?
그러면 이 양산 사람들은 부산으로 많이 간다, 울산으로 많이 간다. 그래, 부산이 훨씬 많이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잖아.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 인구에 비례해. 멀면 안 가. 맞아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핵심이 이게 결론. 사실 이것만 알면 돼, 사실은. 자, 그런데 좀 또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니은입니다. 니은. 상권의 경계 줄 쳐보세요. 상권의 경계. 줄 쳤어요? 이 상권의 경계의 의미가 뭘까요? 상권의 경계라는 거는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는 지점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은 지점이야. 이걸 분기점이라고도 그래.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 양산 인구가 20만 명이라 그래 볼게요. 20만 명. 그러면 10만 명은 부산 가고 10만 명도 울산, 똑같은 수가 부산과 울산으로 가. 그 위치를 뭐라 부른다? 분기점, 경계점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점은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는 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끌어당기는 상권의 경계점은 큰 도시에 가까울까요? 작은 도시에 가까울까요? 응? 큰 도시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어? 전부 다 빨려가 버리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는 어느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까워. 작은 도시, 중심지가 작은 쪽에 가까워. 작은 쪽에 가까워? 네. 큰 쪽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거기가 어딜까? 경계점이. 그러면 부산과 울산 사이에 경계점이 있겠죠? 양산은 거기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두 지역의 경계점이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산으로부터 몇 킬로, 울산으로 몇 킬로 지점이 있겠지. 거기가 어딜까?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내가 컨버스야.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그 경계점이 어딘지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이론을 응용했네. 레일리가 먼저 야, 두 개의 도시가 있을 때 두 도시의 경계점이 있는데 그거는 작은 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컨버스가 그럼 거기가 어디지? 한번 찾아볼까? 한 게 컨버스라고요. 그러면 레일리가 컨버스의 이론을 수정 응용했습니까? 컨버스가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 응용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컨버스는 경계점을 찾은 거예요. 옆에다가 밑에 뒤에 가면 게 있을 텐데 없네. 자, 컨버스 분기점 모형 옆에다 적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 응용하였다. 밑에 뭐 응용이란 말 있지만 그거 적어두세요.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 응용하였다. 적었습니까? 그래서 이 컨버스는 시험에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안 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이론적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다시 레일리로 올게요. 그러니까 레일리는 두 개의 도시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상권이 크다는 뜻이고,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면 상권이 작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상권의 크기는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얘기거든. 결국 말을 바꾸면. 맞아요. 그러면 상권,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는 거는 상권이 크다는 얘기니까 결국 상권의 범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레일리 이론은 상권의 범위를 측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줄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상권의 범위 측정 줄 치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인구가 많으면 상권의 범위가 커. 거리가 멀면 상권의 범위가 작아. 이 뜻이죠. 그리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옆에다가 이 말을 적어두세요. 중심지간 상호작용 이렇게 적어두세요. 중심지간 상호작용. 왜 중심지간 상호작용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그랬잖아. 중심지간 상호작용. 그러면 중심지간 상호작용인데 이 중심지간 상호작용의 크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구 크기와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아? 어떻게 결정되는데?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 그래. 그게 항상 핵심인 거야. 앞에는 중심지간 상호작용이라 그러든지 뭐 흡입력이라 그러든지 상권의 범위라 그러든지 그건 지 마음대로 불러도 괜찮아.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된다?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크리스탈린은 중심지 성립 과정, 레일리는 중심지 간 상호작용, 거꾸로 낼 수가 있거든. 거꾸로.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됐나요? 자, 컨버스도 했다. 컨버스 했고, 또 남은 게 허프입니다. 허프. 자, 허프 한번 볼게요. 186페이지입니다. 허프도 시험에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론적인 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허프도요. 허프도 얘도 중심지간 상호작용이야. 얘도 만유인력 법칙 이용해. 얘도 만유인력 법칙 이용한다니까. 질문해 볼게요. 컨버스 있죠? 컨버스가 레일리 이론을 수정 응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컨버스도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할까 안 할까? 해. 태생이 레일리야. 태생이 레일리로부터 나왔다니까. 그럼 컨버스도 만유인력 법칙 이용할까 안 할까? 합니다. 우리가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도 보통 부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 이론을 묶어가지고 중력 모형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모형 그럼 이 세 개를 얘기해요. 다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요. 자, 그럼 보세요. 레일리도 중심지간 상호작용이고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하고, 허프도 중심지간 상호작용을 이용하고 상호작용이고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둘에서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네. 차이점 맞습니까? 저게 공통점이니까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차이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레일리는 아까 제가 두 개의 도시 할 때 두 개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죠. 레일리는 두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사람이란 말이야. 두 도시 간의 상권, 상호작용을 연구한 거는 레일리. 허프는 뭐냐면 다수야. 다수. 두 개 넘어도 돼. 허프는 다수. 다수의 중심지예요. 다수의 중심지. 그리고 레일리는 도시 단위거든. 부산과 울산이란 도시 단위인데 허프는 상점 단위야. 도시 내의 상점을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이란 도시 안에 홈플러스도 있고 또 뭐 있노?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잖아요. 도시 내의 상점을 가지고 분석한 건 허프야. 허프.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울산에 남구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가 있다 그래보자. 그럼 남구 시민이 30만 명이야. 그럼 이분들은 홈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이마트로도 갈 수 있고 롯데마트로도 갈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은 홈플러스도 고객들을 끌어당기고 있고 이마트도 고객들을 끌어당기고 있고 또 뭐 그것도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끌어당기는 크기는 무엇에 결정이 될까? 아까 레일리는 도시니까 인구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상점이니까 허프는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점 면적에 비례해. 점포수에 비례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입점한 점포수가 많으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리가 멀면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이게 거리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본 이론이 그거란 말이야. 기본 이론이. 자, 그런데 이 허프라는 사람은 이거를 확률로 나타내. 뭐로 나타낸다고? 확률로. 그래서 이걸 확률 모형이라 그래요. 그 시험은 홈플러스를 방문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냅니다. 항상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계산 문제 지금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이론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프의 중심지를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니은인데요. 거기 니은 봐보세요. 허프의 확률 모형 그래가지고 A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확률 이렇게 보이세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볼 때 이거까지 이용하거든요. 지금 보지 마세요. 그냥 그 밑에 박스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 그러면 허프는 특정 점포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거든요. 확률. 그러면 그 점포의 면적이 크면 방문할 확률이 크질까 작아질까? 크지지.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어 지금. 면적이 크면 방문할 확률이 높아지죠.
거리가 멀면요, 방문할 확률이 작아지겠죠. 맞아요? 경쟁 점포수가 많으면 방문할 확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지. 그거 얘기하고 있어. 이걸 왜 외우려고 그럴 게 아니야. 그 얘기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까? 시험 지문이었죠.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밑에 뒤에 보면 이때 보세요. 면적의 비례 줄치고, 면적의 비례, 거리에는 반비례, 경쟁 점포수에는 반비례. 비례 반비례 의미 아시겠어요? 면적이 커지면 확률도 커지는 건 비례고, 거리가 멀면 안 가는 거는 반비례고. 근데 우리 출제위원들은 너무나 참 좋으셔가지고 비례 반비례 이런 거 잘 안 물어봐. 잘 안 물어봐. 그냥 경쟁 점포수,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대.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물고. 자, 그 다음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그 위에 동그라미 4번의 기억이요. 자, 이걸 읽기 전에, 자, 만약에 여러분 동네 가까이 탑마트가 있어. 탑마트. 근데 오늘은 전자제품도 봐야 되고 또 슈퍼에 가서 장도 봐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럼 탑마트 간다, 백화점 간다? 백화점을 가야 돼. 즉 고객들이 다목적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저차 중심지가 있어. 가까운 거리에. 그런데 거기를 지나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기억의 둘째 줄, 일반적으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나요? 맞지. 원칙적으로 맞지. 일반적으로. 그러나 적당한 거리에 줄칩니다. 적당한 거리에 줄치고요,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줄칩니다. 시험은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더라도 고객들은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리얼입니다. 디귿은 별표 해놓으세요. 디귿은 지금 설명 안 드려요. 아직 점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디귿은 별표 딱 해놓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리얼 볼게요. 레일리나 컨버스는 무슨 단위? 도시 단위. 레일리 컨버스 줄치고 도시 동그라미. 자, 허프는 도시 내 무슨 단위? 매장 단위. 매장 단위. 자, 그 다음 크리스탈러 줄치고요. 그 밑에 중심지 형성 과정 줄치고요.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레일리와 허프는 중심지 성립 과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중심지 간 상호작용. 보이세요?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자, 미음입니다. 그 넷째 줄에 보니까 확률 모형이라고 돼 있나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두 개의 경쟁업체다, 다수의 경쟁업체다. 다수. 중심지가 여러 개일 때 쓸 수 있어요. 다수. 비읍은 지금 안 해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허프까지 봤어요. 자, 허프는 일단 레일리와 허프는 중심지 간 상호작용이고 만유력 법칙을 이용해 둘 다 중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매장, 도시를 방문할 확률은 그 상권을 갈 가능성은 높다. 맞아요. 근데 얘는 뭐로 표시했다? 확률로 나타냈다. 확률로. 그리고 얘는 상점이고 얘는 뭐라고요? 도시다. 인구 크기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얘는 상점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물론 거리에 대해서 마찰 계수라는 걸 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의미 정도를 지금 아시면 되겠어요.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계산 문제.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시면 넬슨의 소매 입지론 보이세요? 네, 요거 별표하세요. 자, 이건 제가 왜 별표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얘들이 항상 시험에 나왔어요. 항상 거의 나오거든요.
그 제가 최근에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는 우리 시험 난이도 조금씩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냈던 데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넬슨은 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0배, 30배 연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 얘가. 30배 때 나왔거든. 그 제가 안 나오던 애가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아니라 31회 또 나왔었죠. 31회 때. 그래서 넬슨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넬슨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점 있잖아요. 뭐 김밥 천국이나 이런 상점을 할 때, 과연 어디에다가 김밥 천국을 해야 될까? 어디에 옷가게를 해야 될까? 이렇게 소매 상점을 입지할 때 고려해야 될 8가지의 중요한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기 보시면 점포의 경영 주체가 최대의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할까? 한마디로 김밥 전국 어디에 차리지? 옷가게 어디에 차리지? 식당 어디에 차릴까? 이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그게 관련된 8가지 원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8가지 원칙이 보면 넘기시면 기억부터 해가지고 2형까지 쫙 나와 있죠? 이거 우리 이거 다 못 외워요 이거. 이거 어떻게 외워? 외우는 게 틀리고 말지. 안 그래요? 어떻게 다 외웁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에 양립성이라고 있죠? 양립성만 별표하세요. 양립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이 사람은. 양립성. 자, 양립이라는 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아까 들어봤거든. 옆에 나란히 서가 있다. 맞아요? 그러면 옆에 나란히 서가 있다는 얘기는 친하다, 안 친하다? 친하다. 그러니까 우리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거 공부한 적 있죠? 대체제는 친한 관계야, 경쟁 관계야? 경쟁 관계거든, 대체는. 네? 벤츠, BMW 그런 관계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서로 친한 관계가 보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양립성이라는 거는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들을 얘기해요. 즉, 고객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약국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다 차려라? 병원 옆에. 내가 안경점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 차려라? 안과 옆에. 이게 양립성이에요. 즉,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넬슨은 어디에 상점을 입지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걸 생각한 사람이라고요. 김밥 천국 어디에 하지? 이거? 김밥 천국 어디에 김밥을 가장 많이 팔 수 있을까? 약국을 어디에 해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팔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낸 게 넬슨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 뭘 제일 중요시한다? 양립성. 그러니까 양립성이 뭔데? 서로 고객들을 주고받는 관계 있는 곳에 그 가게를 차려라 이 말입니다. 자, 교재 볼게요. 양립성. 둘째 줄에요. 양립성이란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을 설명한다. 대체제다, 보완제다? 보완적 상품이에요. 보완적 상품. 그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객들의 이동 거리를 짧게 해준다. 맞아. 그 얘기 여기 첫째 줄 나와. 구매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고객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맞아요. 그렇지. 고객들의 이동 경로를 짧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제가 왜 이걸 표현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양립성이란 고객들의 이동 거리를 줄여주겠다. 맞아요. 고객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맞습니까? 서로 보완적인 상품이다. 맞나요? 다 양립성을 얘기해요. 그럼 양립성을 얘기하는데 대체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공간 균배 원리라고 나오죠. 네, 이거는 3월 달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넘기고요. 자, 이제 보시면 189페이지에 기본 예제 봐보세요. 네, 이거 기출 문제인데. 자, 1번. 레일리 나왔죠? 숫자가 보이네. 계산 문제구나. 지금은 못한다, 우리가. 넘기세요. 못해.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계산 문제는. 머리가 너무 아파. 자, 2번 봤더니 또 뭐야? 계산 문제지. 안 한다. 그래서 어려우냐? 하나도 안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려워. 나중에 하면 너무 쉬워요. 지금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할 게 많게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지금. 자, 3번도 무슨 문제야? 그래, 계산 문제예요. 자, 4번 볼게요. 자, 이론이네. 봅시다,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틀린 거 찾기입니다.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이게 이제 소매 흡입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끌어당기는 힘이죠.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틀렸죠? 틀린 거 찾기니까 몇 번이 답이야? 그 1번 체크하면 돼. 쉽다 어렵다? 쉽지. 안 어렵다니까. 지금 뭐 설명은 많이 한 것 같지만 안 어렵다고요. 자, 2번은 공업 입주로 넘어가. 3번 볼까요? 컨버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컨버스 나오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컨버스 딱 나오면 분기점 모형,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내용 별로 안 물어봐. 레일리 나오면 소매력 법칙인데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1순위야.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이게 꽝이야, 꽝. 컨버스 나오면 이게 컨버스가 어디나 지대론인가?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레일리 나왔더니 절대 지대론?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 레일리 나오면 상권 이론인데 만유인력 법칙 이용했다던데 인구 크기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 정도까지만 해도 80점이야. 이 정도까지만 해도 더 이상 원하지도 않아 나는. 컨버스 나오면 그 다음 레일리 다음 판이던데. 레일리 다음 판 얘 응용했다던데 경계점 분기점 찾았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허프야, 그죠? 얘도 레일리하고 비슷한데 얘는 뭐 확률을 이용했다고 그러던데 3점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던데 뭐 이런 거예요. 다수이고 3점이고 이런 게 떠오르면 되죠. 자,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 간의 상권에 뭐를 확인한다? 경계지점 확인. 이게 핵심이잖아. 컨버스는 경계점을 찾은 사람이라니까. 이 경계점을 분기점이라고도 그래요. 레일리는 경계점을 찾은 게 아니야. 레일리는 그냥 작은 쪽에 가깝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거기 어딘데, 경계점이 어딘데 한 게 컨버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험 디테일한 거 안 물어봐. 자, 4번요. 허퍼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다. 너무나 고맙죠. 당연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결정된대 그냥. 비례 반비례도 안 물어봐. 자, 5번. 크리스탈러는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 간의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개층화되면서, 중심지가 개층화된다는 게 뭐야? 고차, 중차, 저차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맞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 그럼 고차 중심지일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때? 크죠? 맞아요? 저차일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때요? 작잖아. 맞습니까? 최소 요구치도 고차일수록 최소 요구치가 클까 작을까? 센텀 백화점 유지되기 위한 고객수하고 동네 슈퍼가 유지되기 위한 고객수하고 같아 달라? 어떤 게 커? 그래 고차 중심지일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도 멀고 최소 고객수도 최소 요구치도 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출제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편안하게 중심지가 다르면, 중심지가 개층화되면 이 말은 고차, 중차, 저차일수록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 맞아요? 어떻게 가지는지도 안 물어봤어. 클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가 멀다. 중심지가 작을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작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넘기세요. 자, 6번 한번 볼까요? 재작년 문제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티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대. 누굴 것 같아요? 버제스.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지금 봐봐. 그죠? 버제스. 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디테일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오면 어떤 내용을 해, 기본 내용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중요한 거 뭐야? 티넨 나오고 티넨하고 도시 내부라는 게 핵심이지. 맞아요? 버제스랑을 찾아야 돼요.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이라 그랬잖아 아까.
맞습니까? 지금은 잘 안 되지, 연상이. 제가 왜 기출문제 하냐면, 이론을 하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는 이런 공부 방향을 잡아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내가 집에서 복습할 때 이 내용들을 내가 잘 봐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걸려도. 방향을 제시한단 말이야. 기출문제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내가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가야 되는지. 자, 니은 봅니다.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실정하였다. 자, 이게 밑에 가나다라에서 골라란 얘기거든요.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니은은 이제 넘어갈게요. 기억은 뭐였어요? 버졌어요. 조금 기억은 가죠? 기억은 가예요. 자, 디귿 볼게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이게 누굽니까? 아까 제가 넬슨이라고 그랬죠. 밑에 라에 넬슨 있죠? 찾으셨어요? 네네, 넬슨이에요. 그러니까 김밥 청구를 하려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럼 니은이 남았어요. 니은. 그럼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하고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아닙니까?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라는 건 뭐였어요? 중심지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럼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말이 나왔고 최소 요구치라는 게 나왔죠?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였어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걸 실정하였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지 규모라는 게 고차, 저차, 고차, 중차, 저차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상권의 규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레일리를 얘기할 때는 만약에 여기서 레일리를 설명하려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 인구 크기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런 말이 나오든지 두 도시 간에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도시 간의 상권의 범위, 두 도시 간의 중심지 간 상호작용, 뭐 또 인구 크기의 비례 이런 말이 나오면 레일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번 문제는 니은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네, 뭐 그렇게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7번 한번 볼까요? 뭐야, 문제 발문 누락이 뭐야? 자, 한번 봅시다. 작년 문제네요. OX만 한번 찾아볼게요. OX 문제인 걸 수도 있으니까. 자, 기억 보겠습니다. 컨버스는 소비자들이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적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 네. 네, 이런 말 넘어갈게요. 지금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니은 한번 보세요. 네. 자, 니은입니다.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억은요.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어때요? 도로의 근접성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넬슨 또 났네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를 제시하였다. 맞습니까? 네, 디귿 맞죠? 맞습니다. 리을 볼게요. 알론소는 단일 도심 토지의 토지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맞습니까? 자, 니은 디귿 리을 맞죠? 자, 기억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아까 제가 여기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레일리하고요 컨버스 있죠? 아까 레일리는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이 거리는 실제 거리를 얘기해요. 실제 거리. 실제 거리가 뭔데? 자로 잰 거리. 이거를 물리적 거리라고도 그럽니다. 자, 근데 허프도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허프의 거리는 시간 거리예요. 무슨 거리라고요? 시간 거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찰 계수라는 게 나와. 자, 근데 기억을 다시 한번 보면 컨버스 그 뒤에 보니까 실측거리, 실측거리가 실제 거리입니다. 그 뒤에 시간거리 나옵니까? 시간거리는 컨버스와 관계없다. 틀렸다.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옳은 거는 뭐다?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기억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거리는 허프야, 허프.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무슨 거리? 실제 거리, 실제 거리. 됐나요? 공간 요인도 고려 안 해. 실제 거리만 가지고 가는 거야. 기억 설명 신경 쓰지 마.
네. 기억은 의미가 없다. 설명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시간거리 나오면 허프입니다.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아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점포의 분류 나오죠?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